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떼인 돈을 받는 목소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채권자분들이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겠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판결문만 받으면 무슨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상상을 하고 꿈을 꾸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선의적으로 돈을 주는 확률은 안타깝게도 3% 미만입니다. 그 3%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채무자들이 변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채권이 과연 이 3%에 속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희 회사에 의뢰되는 사건 중에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이런 법적인 절차로 회수가 되는 사건이 과연 몇 건이나 될까요? 지난 10년간 저희 회사로 수만 건이 의뢰가 됐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명의에 실익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보질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미친 사람이 아니면 실익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왜 변제를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채권자들이 법대로 진행을 하면 돈을 받을 거야 하면서 꿈을 꾸는 거와 실제 추심을 하고 돈을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냥 법과 내 돈을 받는 추심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억울하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매번 방송을 하면서 실제 추심 현장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추심을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 절차를 빼고 채무자에게 회수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 등을 찾아가서 압박하고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겠죠. 하지만 요즘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률과 불법 추심에 관한 법률이 너무나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집에 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업장 운영을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바로 수갑차고 경찰서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추심의 다른 수단은 전화로 독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연락도 안 되고 수신 거부하고 잠수를 타고 하는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채무자와 통화하는 스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막상 추심 실무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전화로 독촉하고 압박해서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제로 회수가 되는 경우는 후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전화상으로 독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힘도 덜 쓰겠죠. 하지만 그만큼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채무자와 전화를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욕하고 언성 높이고 압박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박식하게 유창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부 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소리입니다. 의외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분위기로 채무자의 모든 걸 밝혀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채권 회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채무자가 압박을 느낄 때도 있죠. 그리고 돈을 주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며 모든 것을 꺼내놓게 만드는 그 첫 번째가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을 받는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와 억양으로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 내 고민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제가 알기 쉽게 하려고 재연을 조금 할 건데 미친놈같이 보여도 이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은 채무자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쓸데없이 하소연을 하거나 맨날 돈만 달라는 말만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빨리 주세요. 그쪽 사정 힘든 건 알겠지만 나도 없으면 죽습니다. 제발 좀 주세요. 언제 줄 겁니까? 사람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쓸데없고
소득 1도 없는 대하고 통화비 자체가 아깝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견디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는 독촉을 받아본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위에 통화한 내용대로 채권자들이 독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채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래처에 결제 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 없이 회수를 하려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런 채무자들과 통화하는 목소리와 말투 억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말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투라고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쓰는 목소리와 말투는 채권 회수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일반적인 말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거래처에서 그러고 원청에서 돈도 다 받아놓고 왜 저한테 안 줍니까? 내 돈 좀 주세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말투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당연히 평범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쓰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99%가 쓰는 일반적인 말투라서 채무자는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돈을 받는 추신 목소리와 말투 억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사님 되시죠? 저는 세일신용정보 이성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누구누구 알고 계시죠? 저희 회사에 채권 채무 관련 사건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변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결제대금 압류해도 괜찮겠습니까? 대기업 코드 따기도 힘들 건데 압류 들어가면 코드 취소되겠죠. 서로 불미스러운 일 생기기 전에 변제를 하십시오.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무자의 약점을 생각하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압류하고 집행하고 부수고 들어갈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딱하고 봐주지 않을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업무적인 말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화를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채무자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버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말투같이 공기반, 소리반 같은 사장님 좀 주세요. 아 진짜 이런 말투를 하면 아무런 압박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하나도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아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신용불량자의 답도 없는 최악의 경우라고 해볼까요? 또한 사회행위, 강제집행 멘탈죄 등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인들이나 추심 직원들도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채무자와 통화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이런 사건은 바로 채무자와 친해지고 찰싹 달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분을 쌓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측근으로 변신하여 그 사람의 정보를 빼내고 훗날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런 채무자와 통화할 때 목소리와 억양 말투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내용 증명 발송하고 그 사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합의 봐서 아무 일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사장님 옆에서 평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고 사업하십시오. 어떤 건이든 전부 조회하고 돈 떼이고 하는 일 없도록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꾸준하게 신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어려운 일을 처리해주고 미안하게 만들어서라도 변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먼저 일을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주면 정말 고마워서라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경찰, 검사같이 또 어떨 때는 세무서 직원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과 말투, 그리고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는 억양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리고 아부하고 딸랑딸랑거리면서 내 간도, 내 쓸개도 다 빼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채권 회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대화의 기술과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서류 쪼가리, 판결문 쪼가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 책에는 단 한 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떼인 돈을 받고 내 권리를 찾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를 법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빙의한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설 때 해결점이 드디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추심을 21년째 하면서 항상 나는 미친놈이다, 나는 개새끼라는 생각으로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마음이 없이는 절대 회수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뒤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그 상대방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